535페이지 101번. 네. 자, 다음 활동기준 원가 계산 절차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이냐? 활동기준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발생액을 일단은 활동별로 분석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야? 활동 분석이죠. 활동 분석. 활동을 분석한 다음에 각 활동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하는 거예요. 활동별로 제조 간접비를 집계를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B가 제일 먼저 나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를 집계하는 게 E죠. 네. 네, B, E. 자, 제조 간접비를 집계했으면 그 다음에는 원가 동인을 결정을 해줘야 돼요. 활동별 원가 동인. 원가 동인을 결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배부율, 마지막에 원가 계산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몇 번? 2번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해서 공원이익률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마이너스 공식을 한번 써볼까요?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 그러면 공원이익이 나오겠죠?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400원 나와 있어. 매출이 400원 나와 있고요. 변동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니? 280원 나와 있죠? 네. 280원. 공원이익은 얼마 나오죠? 120원. 얘가 100%일 때 얘는 몇 프로가 되는 거죠? 30%가 되죠. 공원이익률은 30%. 이런 문제는 쉬운 거지, 그치? 그 다음에 103번 문제를 보시면 식품사업부를 총괄하는 김철수 전무는 해외 식품사업부의 김영수 부장에게 총 매출액의 20% 이익 달성을 지시하였다. 김영수 부장의 분석 결과 해외 식품사업부의 변동비는 매출액의 70%, 연간 고정비는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3만 원이다. 매출액의 20%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 매출액은 얼마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여기다 또 대입 한번 해볼게요. 마이너스 공원이익 마이너스 뭐야? 고정비죠. 그거 지우고 고정비 이렇게 하면은 영업이익이 나옵니다. 일단 고정비가 얼마나 되니? 3만원. 그쵸? 고정비가 3만원이고요. 매출액이 20% 이익 달성을 지시를 했다. 여기 봐요. 매출을 X로 놓으면 잠깐만 봐봐. 매출을 X로 놓으면 영업이익은 0.2X가 되는 거죠. 네. 영업이익은 0.2X. 변동비율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매출액의 70%다. 그래서 여기 봐. 변동비율은 매출액의 70%니까 0.7X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는 자동으로 얼마가 되는 거지? 0.3X가 되는 거죠. 네. 이거 계산하면 되죠. 이렇게. 이거 계산하면 되죠. 봐요. 0.3X. 0.3X 마이너스 3만원은 0.2X. 그치? 네. 0.3x 마이너스 3만원 0.2x예요. 넘기면 0.3x 마이너스 0.2x는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3만원이 되죠. 네. x는 자, 얼마 나오냐면 3만원 나누기 3만원 나누기 자 0.3에서 0.2를 빼주면 0.1이 나오잖아요. 0.1 x 값은 얼마 나오죠? 30만원. 답은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검산해봐야지. 자 여기 봐요. 여기다 30만원 대입한 다음에 한번 해보자. 30만원 대입한 다음에 검산 30만원에 70%니까 이거 얼마가 되는 거예요? 21만원이 되죠. 얘는 빼주면 얼마 나오지? 9만원에서 3만원 빼주면 얼마 나오죠? 6만원. 그럼 봐봐. 30만원에 6만원은 딱 몇 프로예요? 20%가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104번 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매출액을 여기 뭐 써보자. 매출 마이너스 뭐라고 그랬어요? 변동비. 매출 마이너스 변동비는 공원이익. 공원이익 마이너스 고정비는 영업이익. 이렇게 써주시고요. 매출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 5만원. 변동비는 3만원. 이거 5만원. 변동비는 3만원. 공원이익이 얼마죠? 2만원. 고정비도 또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15,000원. 그러면 영업이익이 얼마? 5,000원이 되죠. 네. 여러분 얘가 100%일 때 얘가 60% 얘는 40%가 나오죠. 자 손익분기점은 얘가 여기 있는 게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치? 손익분기점은 고정비가 얼마 있어요? 15,000원. 여기 얼마 가지? 15,000원.
15,000원 나누기 몇 프로? 40% 하면 얼마 나오죠? 4, 32, 37,500원? 37,500원이 나오죠. 됐어? 네. 그러면 공원이익률은 60%다.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가 맞는 거예요? 40%가 맞는 거고요.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은 4만 원이다. 얼마가 맞아요? 37,500원이 맞는 거고요. 안전한계율은 여기 잠깐만 고개 들을래? 안전한계율이 뭔지.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37,500원이죠. 근데 얼마 매출을 했다고 그랬어? 5만 원. 이렇게 빼주면은 얼마 차이 나죠? 12,500원이 나오죠. 네. 이걸 우리가 안전한계라고 그래요. 안전한계. 손익분기점의 매출액이 37,500원인데 5만 원을 파니까 안전 구간이 얼마야? 12,500원이 되는 거야. 근데 안전한계율을 물었지, 그치? 네. 이거 나누기 매출액. 이거 나누기 매출 5만 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25% 나오네요. 네. 몇 프로? 25%. 자, 영업 레버리지도는 여기 봐요. 영업 레버리지도는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에요. 즉 2만 원 나누기 5천 원이에요. 그러면 얼마 나오지? 4가 나오네요. 따로 써줄까? 이렇게 공원이익 나누기 뭐라고 그랬어요? 영업이익. 공원이익 나누기 영업이익이 영업 레버리지도예요. 이렇게. 그래서 공원이익이 2만 원이죠. 영업이익이 5천 원. 영업 레버리지도는 얼마가 되느냐면 4가 되는 겁니다. 영업 레버리지도는 4. 그래서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3번. 자, 105번 문제를 보시면 CBP 분석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지 않은 것을 물었습니다.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의 수평축이 조업될 경우에 도표가 원가 조업도 이익의 도표는 이렇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만큼이 고정비고요. 얘가 고정비고 얘가 조업도. 조업도는 일반적으로 수량으로 나타내주고요. 수량으로 나타내줍니다. 수량으로 나타내줘요. 제품을 하나도 못 팔아도 고정비는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지. 네. 제품을 하나도 못 팔아도 고정비는 이만큼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구간은 수익과 비용이 되겠죠. 수익과 비용이 돼요. 자,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 중에서 수평식이 조업될 경우에 수익선의 기울기는 단위당 판매 가격을 나타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수익선의 기울기라는 것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수익선. 이게 수익선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봐요. 하나도 못 팔면 수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제품을 하나 팔 때, 두 개 팔 때, 세 개 팔 때, 네 개 팔 때, 다섯 개 팔 때마다 계속해서 수익은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수익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와 그 다음에 수익선 거기서 보시면은 조업도일 경우에 수익선의 기울기는 단당 판매 가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얘가 이 기울기가 단위당 판매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단위당 판매 가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보면 원가 조업도 이익 도표의 수평축이 조업도일 경우에 비용선의 기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렇게 비용선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 자리가 손익분기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자리가 손익분기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여러분 비용선은 요 변동비는 매출액이 제로면 여기 잠깐만 볼래? 매출액이 제로면 변동비도 얼마가 되죠? 제로가 되고 공원이익도 뭐가 되는 거죠? 제로가 되는 거죠. 네. 근데 고정비만큼 이제 적자가 되는 거죠, 그치? 네. 그러니까 고정비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비용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비용선, 이게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는 거예요. 단위당 변동원가가 되는 겁니다. 요 만나는 점이 뭐가 된다고 그랬죠? 손익분기점이 되는 거고요. 만나는 점이 손익분기점.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기업의 안전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안전한계는 이게 안전한계죠. 여기 봐요. 이게 안전한계야. 이 구간이 안전한계 구간, 이 구간이죠. 쉽게 얘기를 하면 이 구간인데 여기 봐요. 안전한계가 여기 숫자를 써놨으니까 안전한계가 높을수록 회사는 안전한 거지, 그치? 네. 영업 레버리지가 높을수록 여러분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다라는 것은 영업이익이 많다? 여기 봐요. 잠깐만.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게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뭐가 높아야 되는 거야? 영업이익이 공원이익이.
영업이익이 높아야 돼? 영업이익이 2만 원이면 영업 레버리지도는 얼마밖에 안 나와요? 1밖에 안 나오지. 영업 레버리지도보다 뭐가 높아야 되는 거야? 공원이익이 높아야 되는 거죠. 4번이 틀렸습니다. 4번이. 그래서 영업 레버리지도가 높을수록 뭐가? 공원이익이 많다라는 얘기죠. 공원이익이 많다. 4번이 올바르지 않은 문제이고요. 자, 106번 문제 보시면 책임 회계 제도하에서 작성되는 성과 보고서에 관련된 설명이다. 가장 옳은 것을 물었습니다. 자, 원가는 통제 가능 원가와 통제 불능 원가의 구분이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통합해서 작성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통제 불능 원가는 제외하거나 구분해서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통제 불능 원가는 성과 평가할 때 여기 잠깐만 고개 들어보세요. 얘가 통제 불능 원가란 말이야. 통제 불능 원가 고정비가 뭐예요? 통제 불능 원가예요. 성과 평가할 때 얘는 어떻게 해줘야 돼? 제외하고 공원이 갖고 평가를 해줘야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정비가 통제 불능 원가란 말이에요. 통제 불능 원가는 성과 평가할 때 고려를 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통제 가능 원가는 여기 봐요. 변동비가 통제 가능 원가야. 이렇게 통제 가능 원가, 통제 불능 원가 구분이 가능하죠. 구분 가능하고 통제 불능 원가는 일반적으로 제외시켜야 된다. 1번 문장 틀렸고요. 책임 중심점으로서의 추적 가능성에 따라서 책임 중심점별 원가와 공통원가로 구분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구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구분해야 되겠죠. 2번도 틀렸고요. 여러 책임 중심점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통 고정원가는 특정 사업부에 부과시키거나 임의로 배분하는 경우 성과 왜곡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액으로 관리해야 된다. 3번이 맞는 문장이에요. 여러 사업부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걸 임의로 배분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그러니까는 총액으로 관리를 하는 게 좋다. 3번이 맞습니다. 자, 4번. 책임 중심점, 특정 책임 중심점의 경영자에 대한 성과 평가 시 통제 불능 가능 원가를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 봐요. 통제 불능 원가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고 그러잖아요. 옳은 것은 3번이었어요. 107번.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서 통제 책임을 지는 것을 우리가 이익중심점이다 라는 말을 씁니다. 원가와 수익 모두에 대해서 통제를 하는 걸 이익중심점이라고 하고요. 수익중심점은 말 그대로 수익에 대해서만, 다시 한번 수익중심점은 말 그대로 뭐에 대해서만? 수익에 대해서만. 원가중심점은 뭐에 대해서만? 원가에 대해서만.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투자중심점이 있죠. 투자중심점은 말 그대로 투자액 갖고서 투자 수익률이라든지 자녀 이익을 구하거나 경제적 부가치를 구하는 걸 우리가 투자 중심점이란 말을 씁니다. 자, 어쨌든 수익과 원가 모두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이익 중심점이다 라는 표현을 써요. 그 다음에 이제 108번 문제를 보시면 실적 자료는 다음과 같다. 다음 자료를 토대로 해서 당초 예상보다 영업이익이 차이가 나는 원인을 매출 가격 차이, 변동원가 차이, 고정원가 차이 외에 중요한 차이 항목에 매출 조업도 차이를 추가해서 보고하고자 한다. 매출 조업도 차이의 금액은 얼마인가? 밑줄 쳐봐요. 매출 조업도 차이는 수량의 차이 이렇게 써보세요. 수량의 차이. 수량의 차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공식이 여러분 표준원가 공식이랑 똑같은데 부호가 여기 잠깐만 보자.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 그러면 무슨 차이? 가격 차이. 표준원가 계산이랑 공식은 똑같다고 그랬어요. 공식은 똑같은데 다만 얘는 성과 평가할 때는 잘 들어요. 성과 평가할 때는 표준원가 계산이랑 달라서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무슨 차이야? 유리한 차이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무슨 차이? 불리한 차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실제 수량 여기 봐요. 실제 수량 마이너스 무슨 수량? 표준 수량. 실제 수량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요거 표준 가격. 이게 수량에서 수량을 뺀 게 수량 차이를 다른 말로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조업도 차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업도 차이라는 말을 씁니다. 표준원가 계산이랑 공식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얘는 플러스가 나오면 유리한 차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은 실제 가격이 위에 거부터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실제 가격이 얼마라고 나와 있어요? 단위당 판매 가격 실제 가격이 얼마? 18원 나와 있어요. 18원. 여기 가요. 실제 가격이 18원. 표준 가격은 얼마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산을 보면 돼요. 표준 가격은 얼마? 20원 나와 있고요. 20원. 그럼 일단은 결국은 여기 봐요. 20원에 팔아야 되는데 18원밖에 못 받았죠? 유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 마이너스가 나오면 불리한 차이라고 그랬잖아, 그치? 자, 그런데 얘는 마이너스, 여기 봐요. 마이너스 뭘 빼주면 되지? 변동비를 빼서 공원이 깎고 계산해 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변동비가 두 개가 있어요. 실제 변동비가 있고요. 예산 변동비가 있는데 예산 변동비를 갖고 계산을 해주는 거야. 예산 변동비.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실제 가격에서 표준 가격을 빼주면 되는데 여기서 성과 평가할 때는 공원이 깎고 평가를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네. 이 공원이 깎고 평가를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변동비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근데 예산 변동비가 들어가는 거야. 예산 변동비가 얼마라고 나와 있어? 10원. 여기 볼까? 10원. 얘도 마이너스 10원. 이렇게. 그러면 는 하면 잘 봐요. 이렇게 는 하면 18원에서 10원을 빼주면 얼마죠? 8원. 마이너스 20원에서 10원을 빼주면 얼마죠? 10원. 곱하기 실제 수량이 몇 개 팔았어요? 실제 수량이 400개 팔았죠? 네. 400개. 그러면 여러분 여기 봐요. 마이너스 2원 나오죠, 그렇죠? 네. 마이너스 2 곱하기 400개 하면 마이너스 얼마 나오죠? 800원. 불리한 차이. 가격 차이는 마이너스 800원 불리한 차이. 표준원가 계산에서는 그냥 집어넣었다라고 하면 성과평가할 때는 공원이익 갖고 하는 거니까 공원이익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밑에 실제 수량 400개예요. 마이너스 표준 수량이 몇 개라고 그랬어요? 300개. 그럼 여기 잠깐만 한번 볼까? 얘는 표준 설정한 것보다 많이 팔았지? 네. 유리한 차이야, 불리한 차이야? 유리한 차이죠. 곱하기 여기 가요. 표준 가격 얘가 내려오면 되는 거지? 네. 뭐 다 쓸 필요 없이 뭐만 내려오면 돼요? 10원. 요게 10원이 내려오면 되죠. 10원. 이렇게. 그죠? 10원이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100개 곱하기 10원이니까 얼마 나오죠? 1000원. 유리한 차이,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가 되죠. 여기서 조업도 차이를 물었으니까는 1000원 유리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1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1000원 유리 1번. 자, 한 번만 다시 천천히 공식 봐가면서 실제 가격 마이너스 표준 가격 곱하기 실제 수량이에요. 실제 수량. 그러면 가격 차이가 나오는데 표준원가 계산과 달리 얘는 성과평가하는 거니까 공원이익을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공원이익을 계산을 해줘야니까 변동비를 빼줘야 되죠. 근데 변동비가 두 개가 나와 있단 말이야. 실제 변동비가 나와 있고 예산 변동비가 나와 있습니다. 예산 변동비로 들어가시면 돼요. 예산 변동비. 그래서 공원이익을 가지고서 가격 차이를 계산을 해줬더니 마이너스 800원 불리한 차이가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실제 수량 곱하기 마이너스 표준 수량 곱하기 표준 가격 요 공원이익이 이렇게 내려오면 되는 겁니다. 조도 차이는 1000원만큼 유리한 차이가 발생하는 거죠. 300개 팔면 되는데 400개 팔았잖아, 그치? 네. 유리한 차이잖아. 10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휴대폰, 모바일 부품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전자기업이다. 분권화된 세 개의 제품별 사업부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투자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회사의 최저 필수 수익률은 몇 프로라고 나와 있어요? 20%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녀이익법으로 평가했을 때 자녀이익이 높은 사업부의 순서로 옳은 것을 물었어요. A, 그 다음에 B, C가 있어요. 자산이 얼마예요? 50만원, 100만원? 50만원, 100만원. 여기는 얼마니? 200만원.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얼마라고 나와있지? 15만원. 자, 영업이익이 15만원 나와있어요. 그 다음에 얼마? 27만원. 그 다음에 46만원이 나와있어요. 여러분 잘 봐요. 최저 필수 수익이 최저
필수 수익이 요 투자액의 몇 %라고 그랬어요? 20%다. 투자액의 20%가 최저 필수 수익이라고 그랬어요. 50만 원이 20%면 얼마예요? 10만 원. 얘는 100만 원이 20%면 20만 원. 200만 원이 20%면 40만 원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빼주면 얘가 잔여 이익이 되는 겁니다. 영업이익에서 여기 봐요. 영업이익에서 최저 필수 수익 10만 원 뺐더니 얼마 나오죠? 5만 원 나오죠. 얘는 빼주면 얼마 나오지? 7만 원 나오죠. 얘는 빼주면 얼마 나와요? 6만 원 나오죠. 잔여이익법을 했더니 제일 높은 게 뭐예요? B죠. 네. 그 다음이 C죠. 그 다음이 A죠. B, C, A. 몇 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게 잔여이익법이고요. 투자 수익률법이라는 게 있어요. 투자 수익률법. 투자 수익률은 자 여기 봐요. 공식이 뭐라고 그랬지? 영업이익 나누기 뭐라고 그랬어요? 자산. 다시 한번 영업이익 나누기 뭐라고요? 자산. 저걸 우리가 투자 수익률이라고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럼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여기 볼래?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15만 원이지. 자산이 얼마예요? 50만 원이지. 15만 원 나누기 50만 원이면 몇 프로 나오지? 30% 나오죠. 얘는 영업이익이 얼마예요? 27만 원 나누기 100만 원 27% 나오죠. 자, 얘는 46만 원 나누기 얼마? 200만 원 해주면 되는 거죠. 23% 나오죠. 투자 수익률법을 하면 뭐가 제일 높아요? A,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투자 수익률법으로 하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겠다. 투자 수익률법으로 하면 뭘 많이 생산해라? A를 많이 생산해라. 근데 기업의 가치는 수익률로 쌓이는 게 아니라 금액으로 쌓이는 거지, 그치? 돈 버는 거는 얘가 제일 많이 버는데 투자 수익률로 하면 얘가 제일 많이 버는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래서 이런 단점이 있어요. 투자 수익률법으로 하면은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109번의 답은 1번입니다. 110번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다음 주 이익중심점은 뭐랑 뭐를 관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수익과 원가를 관리하는 게 이익중심점이라고 그랬죠, 그쵸? 판매부서가 통제할 수 없는 거. 판매부서가 매출 가격 차이나 매출 배합 차이나 시장 점유율 이런 거 판매부서가 열심히 관리를 할 수 있는데 시장 규모의 차이는 판매부서에서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규모의 차이는. 시장 규모의 차이. 이 시장 규모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야. 여기 잠깐만. 전산세무 시험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재경관리사 시험 보는 사람이 많을까요? 전산세무. 이걸 갖다가 판매부서에서 어떻게 결정을 해? 판매부사들이 결정을 하는 거지. 맞잖아그치? 무슨 말인지 가니?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점유율 차이는 뭐야? 점유율 차이는 예를 들어서 재경관리사 시험 보는 인원이 10,000명인데 우리 학원에서 보는 게 만약에 1,000명이다. 그럼 내가 몇 %를 점유율을 하고 있는 거야? 10%를 점유하고 있는 거지. 이런 게 점유율 차이잖아요, 그죠? 다른 거 다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시장 규모의 차이는 규모가 어디가 더 크냐 이거는 전산세무가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회사에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판매부서에서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거는 뭐라고요? 시장 규모의 차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